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도내 버스 노조도 임금 협상이 한창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북대가 주최한 학생 무용대회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다음 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권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북도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버스 기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6월 임금 협상을 앞두고 당국은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10년째 버스를 운전하는 이인수 씨는 앞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걱정이 큽니다. 요즘 이 씨가 받고 있는 월급 실수령액은 230만 원가량. 그런데 7월부터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이 씨는 노동시간이 약간 줄고 월급도 30만 원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 대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전주 시내버스의 경우 기사 한 명당 40여만 원에서 최대 80여만 원까지 임금이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은 당연하고 여기에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를 계속해서 추가 수당을 계속 받아내야 생계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들에서 임금 총액이 좀 보전되지 않으면은 기사들의 어떤 생계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전주를 비롯한 도내 버스 회사 노사는 임금 협상을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버스 파업 사태를 면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긴장 속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 중이라 아직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주장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지금 서로 팽팽한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북 버스 노사 간 협상 일정이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추가 고용과 임금 삭감 여부에 대해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 있을 파업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전 방침과 맞춰서 다각적인 방안을 전국적인 버스 대란 우려 속에 전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속에 버스 노사의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 MBC는 지난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무용대회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해당 학과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연구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무용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진 전북대 학생 무용대회에서 실제 채점표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건으로 나오셨냐 알죠? 그러면서 자기 공무원 좀 보여주고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대회에서는 순위 발표 직전 작성된 채점표와 최종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총점 2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5번 참가자가 2등상을 받았고 283점으로 두 번째 점수를 받은 1번 참가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한 교수가 1번 학생의 점수를 92점에서 96점으로 수정했기 때문인데 당시 담당 교수는 잘못 표기된 점수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은 96으로 적었는데 채점한 사람이 그걸 92로 잘못 오길해서 심사위원이 이제 경찰은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대로 순위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원들이 수년간 같은 대회 1등상을 독식해온 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의 유착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향후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심사 결과와 수상 내역이 바뀐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젯밤 9시쯤 임실군 덕치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개동 4,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2천여 마리의 산란개가 죽어 소방서 추산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송하진 지사가 선거에 앞서 치적 홍보 문자를 보낸 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만여 통을 전라북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요즘 거리 곳곳에는 정치인들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도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정치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적을 과장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의 한 도로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걸 축하한다며 지역구 의원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은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현수막 정치는 다른 정당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총선을 1년 앞둔 요즘 정치인의 홍보 현수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는 데다 유독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제때 철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정치인의 광고물 역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좀 많죠. 잘 철거도 안 되고 다른 거 뭐 걸면 바로 철거하고 막 그러는데 저거 뭐 철거도 잘 안 될 뿐더러 여기에 정치인이 내건 홍보 문구가 과연 사실인지 의문을 품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해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현수막 정치. 하지만 특혜와 불법, 과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심사 과정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보상심사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을 발의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취객의 폭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강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탁산 공론식 심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호남의 대표 서원인 정읍의 무성서원이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성서원 주변에는 선비 문화를 알리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건립된 것은 300여 년 전 조선 숙종 때입니다. 신라시대 태산군수를 지내며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운 사당 태산사가 모태가 됐습니다.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과 상춘곡을 쓴 정극인 선생의 위패를 모신 호남 유학의 본산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념과 공자의 그 유학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무성서원을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했습니다. 주변 경관이 훌륭하고 지역의 정신이 서려 있는 데다 차별화된 조선 성리학의 산실인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무성서원은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읍은 이 무성서원을 기반으로 선비 문화를 널리 알리는 태산 선비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200억 원을 투자해 선비와 한옥체험관, 저작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치원과 전극이 너트단 선비원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이곳이 호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편 전북은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생들이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 감동에 도전에 나선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어제 익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첫날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막 fanfare를 울렸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800여 선수들과 부모, 지도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에 참가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크게 느낍니다. 트랙 1,500m 남자 고등부 경기는 17개 시도의 선수들이 출전해 힘찬 레이스를 펼쳐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1등해서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국가대표 나가고 싶습니다. 한 시각장애 선수는 포환 던지기를 통해 장애의 불편쯤은 저 멀리 던져버린다는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까지 가보고 싶어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힘찬 도약을 하는 도전의 무대가 됐고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전북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익산 등 6개 시군에서 총 16개 종목이 치러지고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지역의 맛과 멋,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수단들의 그 안전을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 선수단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맛과 멋을 충분히 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번 대회는 시도 순위나 메달 집계를 하지 않고 선수 개개인의 입상과 기록만 전하며 환호와 어울림의 마당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긴급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지원은 공장 중단 장기화와 고용 위기 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과 업종 변환을 돕기 위한 조치로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접수와 심사, 대출을 맡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주말 전주대와 비전대, 풍남중 등지에서 신입 공채 응시생 2천여 명이 필기시험을 치러 숙박과 음식 등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은 시험장 섭외의 어려움과 응시생의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고창 무장읍성 축성 602주년을 맞아 무장형 관아와 읍성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출토된 비격진 철로의 사진 전시와 발굴 현장을 공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주민 주도형 축제로 기획된 제1회 무장읍성 축제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열렸습니다. 무장읍성 축제는 그동안 동학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함께 열렸지만 무장읍성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리 개최됐습니다. 현감 부임행차와 비격 진천례 사진 전시, 조선시대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장읍성은 1417년 백성과 승려 2만 명이 동원돼 4개월간 축조한 곳으로 사적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주민축제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지역 앞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 두 종류로 총 1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개인이 구매하면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지역 화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정 시책과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안의 대표 농산물인 참뽕 오디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참뽕 오디는 노지보다 20일가량 앞서 수확을 시작했으며 부안군은 온라인과 홈쇼핑 홍보를 통해 오디 판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를 포함한 12개 자치단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회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으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보상이나 대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소음법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시는 현 청사가 건축한 지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정부 공모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실시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시청사의 시외곽 이전은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현 위치의 신청사 건립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번 파종으로 소먹이용 풀사료를 2번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 김제에서 시연회를 열고 9월에 귀리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씨앗을 동시에 뿌린 뒤 11월에 귀리를 수확하고 이듬해 5월 라이그라스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28%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여름에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 수단그라스를 재배하면 연간 산모작 재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영화제작소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9일까지 10시1관 영화제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합니다. 제12회 전주국제사진제가 18일부터 26일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 등 서학동 갤러리 길에서 열립니다. 남원시 한옥자원활용 야간 산설 공연이 오는 18일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활루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계예술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가 올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연극이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맨 전유성 씨 초청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마련한 수요 포럼이 오늘 한옥마을 공간동에서 독립서점 이상과 현실 사이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고 1, 2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입 전형 특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채용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제1회 정읍 쌍화차 거리 축제가 오는 19일 정읍 경찰서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6도에서 낮 기온은 28도, 익산은 14도에서 28도, 동북과는 무주가 14도에서 29도, 진안은 14도에서 26도, 서해안과는 군산이 15도에서 26도, 부안이 15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완주, 장수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